안녕하십니까. 헌법개정 국민행동 공동대표 조유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개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헌법도 어려운데 개헌은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요. 사실 개헌을 통해서 헌법을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함께 보셔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혼자서 하시려면 힘든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최대한 알기 쉽게 또 친절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룰 바꿔 체인지 이 문구를 혹시 어디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MZ 세대면은 아실 텐데요. 바로 그 우리 BTS의 뱁새라고 하는 노래에 바로 나오는 가사입니다. 룰 바꿔 체인지. 제가 랩 실력이 좀 좋으면 한번 불러드리겠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제가 잘 완주하게 되면 한번 제가 요 대목을 불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습을 열심히 해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저장 강박증이라고 해서 앓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도 바로 이와 같은 저장 강박증에 사로잡힌 거 아니냐. 자, 현행 우리 헌법 87년 헌법 굉장히 그야말로 우리 온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직선제 헌법이고요. 이처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그리고 솔직히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더 후퇴했습니다. 87년 헌법을 만들 때 헌법 개정 당시에 비해서 과연 우리 정치가 더 나아졌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서로 정치인들 간에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타협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함께 또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뜻을 모아가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자, 이런 미덕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자, 오늘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죠. 또 좌우 해가지고 또 진영 간에 극한 대립하죠. 자, 이게 과연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속으로부터 멍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불행한 거죠.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가 제대로 다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우리 40년 가까이 된 현행 헌법 체제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의 이제 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후의 목적으로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든 국정 운영이 민주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헌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정치의 룰을 정하고 이게 바로 헌법의 역할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정치가 잘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다른 모든 분야는 잘 발전하고 있으나 정치가 가장 낙후되어 있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되는, 국민이 정치인들을 걱정해야 되는,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걱정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장 강박증에서 이제 탈출해야 될다.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제 주요 국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 2차 대전 이후에 개헌 횟수들 보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독일은 무려 66회나 했습니다. 통독 이후에만도 35회, 35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헌 연도도 보셔야 됩니다. 최근 개헌 연도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2020년대에 들어와서도 다 개헌을 했습니다. 자, 독일은 2022년도에 했네요. 프랑스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했죠. 이탈리아도 2022년에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헌법 개정을 굉장히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정 질서가 불안정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시대 변화에 맞게 헌법을 그 시대에 맞게 고치느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정신이 나왔을 때 고치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뒤처져 있다. 자, 48년 헌법 제정 이후에 총 9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9차례 개정이 됐는데요. 대부분의 개헌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 체제, 특히 집권 세력의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감이 있습니다. 요 주황색 수평선이 바로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그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면 재헌 당시와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았게 된 개헌은 3차 개헌하고 9차 개헌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후퇴한 개헌이었습니다. 그래서 9차례 개헌을 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밟아서 민의를 받들어서 이루어진 개헌은 딱 3차, 9차 두 번입니다. 두 번. 지난 1987년부터 2025년까지 이 세계는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과 디지털 경제가 보편화됐죠. 그 당시에는 뭐 전자상거래도 없었는데 오늘날에는 다 이 핸드폰으로 배달해가지고 다 하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뭐 생각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거를 빼고는 더 이상 뭐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또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자, 세계 10대 강국의 평균 1인당 GDP가 여기에 이제 세계 10대 강국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는데요. 87년도 우리 9차 개정 당시 헌법 개정 당시에 그 1인당 GDP 평균이 9,200달러였는데 작년도 즉 2024년도에 이게 34,500달러가 됐습니다. 무려 3.7배가 증가했습니다. 3.7배.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라든가 모든 게 그 과정에서 교육 수준도 다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게 높아졌고 그런 상황에서 그 87년 헌법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도 한참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게으르거나 아니면 일부러 이걸 안 바꿈으로써 어떤 그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게으르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근데 이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 헌법 몇 줄 고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국가에서, 국가 시스템에서 어디가 녹슬었고 어디가 고장났고 어디가 부러졌는지 이걸 다 체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 조문 그 문자 글자 몇 글자 바꾼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국가 전체, 우리 사회 전체에 어디가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대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보완해야 될 때는 보완하고 물 새는 곳 막고 화재 위협이 있으면 거기 소화기 갖다 놓고 이게 바로 우리 헌법 개정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개헌의 빅피처 이렇게 크게 네 분야가 있습니다. 권력구조, 기본권, 그 다음에 지방분권, 국민주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인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